여기 취임 첫날 미국 증시를 507포인트 떨어뜨린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트럼프가 백악관까지 불러서 직접 취임 선서를 시켜준 금리를 내리겠다던 바로 그 사람, 새 연준 의장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새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이었어요. 월스트리트가 기다린 답은 딱 하나, 금리 인하였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 마이크를 잡더니 이럽니다. 물가 목표의 2는 소수점 왼쪽에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금리 안 내린다.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다우지수가 507포인트 빠진 겁니다. 케빈 월스.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직접 데려다 앉힌 사람인데 취임하자마자 그 트럼프를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알면 알수록 이상합니다. 역대 연준 의장 중 제일 부자인데 강아지 사료에 투자하고 몇 년 전까지 우리가 매일 쓰는 쿠팡의 이사였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한테는 풍량계라고 까였어요. 게다가 이게 남 얘기도 아니에요. 워시가 등판하자마자 코스피는 하루 5.3% 빠졌고 서학개미들 수익을 환율이 갉아먹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몇 년간 한국에 사는 여러분 통장에까지 영향을 줄 사람인데 이상하게 제대로 파고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케빈 워시, 도대체 누구일까요? 먼저 이 사람이 의장이 된 과정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준 의장 자리는 원래 정치색이 옅은 자리예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웬만하면 같이 찬송해주는 자리였거든요. 파월은 2018년에 84대 13으로 인준됐고 버냉키도 옐런도 양당이 같이 찬성표를 던졌죠. 근데 워시는 54대 45였습니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 민주당은 딱 한 명 빼고 전원 반대. 1977년에 의장직이 상원 인준 대상이 된 이후로 가장 당파적인 표결이었어요. 취임식은 더했습니다. 보통 연준 의장은 연준 건물에서 조용히 선서해요. 근데 워시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트럼프가 지켜보는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백악관에서 선서한 건 1987년 그린스펀 이후 처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한 말이 좀 셉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다들 아주 행복해질 겁니다. 새 의장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대놓고 금리 내리라고 압박한 거죠. 근데 또 몇 시간 뒤엔 이래요. 케빈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냥 본인 일을 하세요. 같은 날 같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은 워시를 아예 이렇게 불렀어요. 트럼프의 양말 인형, 손 넣고 조종하는 그 인형이요. 왜 이렇게까지 시끄러웠을까요? 연준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정치랑 거리를 둬야 하거든요. 금리는 경제 상황만 보고 정해야지 대통령표 계산으로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당시 연준 의장 아서 번스를 압박했어요. 금리 낮게 유지하라고요. 연준은 선거 전까지 돈을 느슨하게 풀었고 그때는 경기가 반짝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청구서가 70년대 내내 물가 폭등으로 날아왔어요. 그 압박이 고스란히 담긴 닉슨의 백악관 녹음 테이프는 나중에 다 공개됐고요. 연준의 독립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나는지 미국은 이미 한번 겪은 겁니다. 참고로 쫓겨난 파월은 의장직만 내려놨을 뿐 이사로는 2028년 초까지 연준에 남아 투표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기를 밀어낸 후임이 앉은 회의실에 전임자가 한 표를 들고 그대로 앉아있는 묘한 그림이죠. 참고로 이 채널 이렇게 경제뉴스 뒤에 숨은 진짜 맥락을 파거든요. 이 남자 정책 지금부터 제대로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두고 끝까지 보시죠. 자, 그럼 케빈 워시가 누구냐? 이력은 화려합니다. 스탠퍼드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일하다가 2006년에 연준 이사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35,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였어요. 그리고 2년 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워시는 버냉키 의장 옆에서 위기 한복판을 다 겪었었어요. 월스트리트랑 연준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였죠. 위기 대응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진짜 무시 못할 강점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돈입니다. 워시는 역대 연준 의장 중 제일 부자예요. 본인 재산만 1억 3천만에서 2억 달러대로 파월의 10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부인이 화장품 제국 에스티로더의 상속녀 제인 로더예요. 부인 재산만 따로 약 19억 달러로 추정되고요. 돈 걱정 같은 건 평생 해본 적 없을 사람이 미국 금리를 정하게 된 겁니다. 웃긴 디테일도 하나 있어요. 이 부부가 키우는 골든 두들, 그 강아지 이름을 그대로 딴 투자회사로 영국 강아지 사료 브랜드에 340만 달러를 넣었어요. 메뉴 이름이 보스 비프, 시크 치킨이래요. 세계 금리를 진 남자가 강아지 사료엔 또 이렇게 진심인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 진짜 놀랄 부분은 이 돈도 강아지도 아닙니다.
케빈 워시 쿠팡 이사였습니다. 2019년에 쿠팡 이사회에 합류했어요.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믿을만한 측근으로 통했고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때 자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를 진 남자가 몇 년 전까지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쿠팡의 이사였던 거예요. 연준 의장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죠. 이해 충돌이요. 윤리 규정상 특정 기업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워시는 쿠팡 주식을 45만 9천 주나 갖고 있었어요. 이걸 90일 안에 전부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실제로 우선 10만 주가량을 매각 신고했습니다. 이사직에서는 즉시 물러났고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경제 관료가 알고 보니 쿠팡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정작 아무도 이 사람을 못 믿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조차도요. 왜일까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 사람 도대체 매파예요? 비둘기파예요? 쉽게 말해 매파는 물가부터 잡자며 금리를 올리려는 쪽이고요. 비둘기파는 경기부터 살리자며 내리려는 쪽이에요. 말만 들으면 워시는 완벽한 매파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다. 연준은 그동안 나쁜 선택을 너무 많이 했다. 우리에겐 정책에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돈 푸는 정책, 양적 완화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양적 완화 기조에 반대하며 2011년엔 연준을 아예 떠났고요. 그런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이 사람한테 별명을 붙였습니다. 풍향계. 바람 부는 대로 도는 그 풍향계요. 왜냐면 말이랑 행동이 달라요. 2010년에 연준이 돈을 더 풀자는 QE2를 결정할 때 워시는 찬성표를 던졌어요. 근데 같은 주에 신문엔 그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찬성해놓고 비판한 거죠. 심지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어요. 입으로는 매파, 손으로는 늘 다수파였던 겁니다. 크루그먼은 더 독하게 말했어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긴축하자고 하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윤정기를 돌리자고 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건 크루그먼 한 사람의 평가예요. 정반대로 워시야말로 소신 있는 매파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지금, 그리고 바람이 물가 쪽으로 거세게 부는 지금, 이 풍향계는 과연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모두가 예상했죠. 트럼프가 데려온 사람이니 당연히 금리를 내릴 거다. 풍향계니까 트럼프 쪽으로 돌 거다. 그런데 첫 회의에서 워시는 동결을 택했습니다. 그냥 동결이 아니었어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모아놓은 점도표가 인하 쪽에서 인상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위원 18명 중 9명이 올해 안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왜였을까요? 물가 때문입니다. 2026년 들어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뛰고 미국 물가가 다시 4%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연준 목표치 2%의 2배죠.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에 기름을 붓는 꼴이에요. 그래서 워시는 트럼프의 기대와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실엔 워시가 밀어낸 전임자 파월이 아직 투표권을 들고 앉아 있었고요. 여기서 해석이 딱 둘로 갈려요. 하나는 역시 워시는 소신 있는 매파였다. 대통령 압박에도 물가를 지켰다. 다른 하나는 아니다. 그냥 풍향계라서 그렇다. 지금은 바람이 물가 쪽으로 부니까 매파이 척 하는 거고 물가만 잡히면 언제든 트럼프 쪽으로 돌 거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직접 선서까지 시켜준 사람이 첫 시험에서 트럼프를 거슬렀다는 겁니다. 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임명된 연준 의장이 어쩌면 가장 대통령 말을 안 듣는 의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정반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투자자한테는 직격이에요.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환율이나 코스피 움직임을 전부 워시 한 사람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중동 전쟁에 물가에 여러 변수가 겹친 거니까요. 근데 그 한가운데에서 미국 금리에 키를 진 사람이 워시인 건 분명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돈이 미국으로 몰리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게다가 워시는 금리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쪽이에요. 이걸 양적 긴축 QT라고 하는데 미국이 돈을 빨아들이면 그 여파가 한국 같은 신흥시장에서 먼저 터집니다. 달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워시가 지명된 날 코스피는 하루에 5.3%가 빠졌습니다. 바로 이 공포 때문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넘어서 한때 1,500원 가까이 갔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원화 가치가 8% 넘게 떨어진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우려를 표할 정도였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 이른바 서학개미들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도 환율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심하면 주가는 그대로인데 원화로 바꾸는 순간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번 줄 알았는데 까먹는 거죠. 하나만 더, 워씨는 비트코인을 두고 40세 이하 세대에게는 새로운 금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역대 가장 코인 친화적인 의장이라는 평가도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의 매파 정책 때문에 취임 후 비트코인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정리해보죠. 케빈 워씨는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려고 직접 데려온 사람입니다. 백악관에서 선서까지 시켰죠. 근데 첫 회의에서 그는 트럼프를 거슬렀어요. 그가 진짜 소신 있는 매파라서일까요? 아니면 지금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서일 뿐일까요?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앞으로 물가가 2%로 잡히는 순간, 그때도 매파를 유지하면 진짜 소신인 거고, 그때부터 슬슬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결국 풍량계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것만 지켜보면 돼요. 그리고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서를 시키고 대놓고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시대에 연준은 과연 독립을 지킬 수 있을까요? 70년대의 닉슨처럼 무너질까요? 연준의 독립이 흔들리면 그 충격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환율을 타고 결국 여러분 통장까지 와요. 케빈 워씨가 어느 쪽으로 돌지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건 이미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워씨가 다음에 어느 쪽으로 도는지 계속 추적해서 가져오겠습니다.